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101호 대책 여파로 지방 등 타 지역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원정 매입 비율이 약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투자 목적으로 서울의 상경에 집을 사던 흐름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위험 가중치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다급해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 선정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택해서라도 시공사 모집 일정을 단축하려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는 늘어나고 최근에 이 주거 공식이 완벽하게 좀 뒤바뀌었습니다. 아파트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이제는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걸 봐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지는 월세 민국이 됐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번 월급에서 나가는 고정 비용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 그 외에 소비하는 곳에 지갑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마음들이 다 닫히게 된다는 건데요. 점점 월세 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또 어떤 대응 방식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 밤부터 비가 꽤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또 봄비가 또 따뜻한 봄 내음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하면서 또 오늘 이 월요일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함께해 주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항상 월요일 날 1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쌀쌀했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코트를 다시 꺼내 입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옷 따뜻하게 입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세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러죠. 아파트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주인들 매매를 할 때 꼭 실입주를 해야 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더 가속화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신축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시대가 됐고 노도강 등지에서도 이제 15억짜리 아파트들이 막 등장하고 20억짜리 아파트들도 등장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로 월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또 심지어 이게 빌라도 지금 전세가 또 월세화가 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자역 같은 그 정도 입지만 해도 투룸이 월세가 지금 15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세 내다 보면 이제 어디 돈 쓸 데가 없죠. 그러다 보면 경기도 둔화가 되고 자영업자들도 더 힘들어지겠죠.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을 자꾸 이제 미루시면요. 다음엔 영영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도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주변에 재개발 투자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또 실제로 5억, 10억씩 이렇게 벌리는데 지금 한 3, 4년만 해도 5억 이상 수익이 나는 곳이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모르시고 남 얘기 듣듯이 하고 있다. 그런 거에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채시는 분들은 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제가 방송 찾아뵈면서 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이제 내 집 마련에 좀 그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방향, 그 방법은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미리 좀 내 집 마련 어려울 것 같다, 아파트 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방법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양한 지역 분석, 돈이 되는 정보 들어보기에 앞서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내용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5957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라는 미래의 가치까지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서 반포 1동과 잠실 본동 이 두 곳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와 투자까지 함께 본다면 어느 쪽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이 신혼부부가 재테크와 또 내 집 마련, 거주를 함께 하겠다 이런 고민 사연 정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잠실이냐 반포냐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정도 이제 앞두셨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상담 내용을 보면 이제 따님이 선본 내용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선을 봤는데 선보러 나가니까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부동산 자산으로 또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는데요.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게 부동산이 큰 문제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외곽이나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고르지 않고 투룸으로 시립주 겸 잠실 또는 이제 반포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찬성이고요. 일단 잠실은 반포는 여기 이제 반포 1동이고요. 여기 신논현역과 논현역 그리고 잠원 IC와 반포 IC 요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호선 잠실 저층주거지는 이 9호선 라인 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삼전동에서부터 여기 잠실동, 삼전동, 그리고 석촌동 이렇게 요 성파동까지 방이동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라인인데 우선 이쪽을 좀 더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요 삼전역 하단으로 여기서 잠실이죠. 잠실 329번지 일대가 요게 2026년 얼마 전이었습니다. 2월 27일 날 SH 모아타운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한껏 분위기가 달아올랐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민간복합 개발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고 여기서 되기만 한다면 사실 뭐 여긴 더 좋을 나이 훨씬 좋죠. 여기가 훨씬 급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보시면 잠실도 결국에는 강남에서 가격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벨트 위주로 여기가 반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압구정이죠. 여기 청담이고 삼성이고요.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영향을 주죠. 그리고 청담, 삼성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결국에는 잠실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재개발 투자는 주변 아파트 신축 기준이 굉장히 이제 기준이 되죠. 신축 가격이. 그래서 내가
제가 향후에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얼마짜리 입주권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자면 잠실은 1, 2, 3, 4단지가 한 35억 이상 형성이 돼 있죠. 근데 향후 이제 마이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GBC 개발,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사업 이런 걸 통해서 40억까지 오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차 잠실 5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50억에서 55억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신축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 장미 아파트도 있고,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죠. 여기는 지금 40억 정도 형성돼 있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 잠실 요권은 한 40억에서 향후 55억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반포에서부터 반포 이제 신반포 2차,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1단지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형성이 돼 있는 게 지금 이 압구정도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에 거래가 됐죠. 35평짜리가. 그래서 이쪽은 한 50억에서 한 70억까지도 훨씬 높아져 있다. 그리고 특히 이 70억이라는 가격이 재건축을 하지 않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향후 이제 3억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한 100억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비싸지겠죠. 이렇게 또 이제 잠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으로는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면 재개발이 성공했을 때 수익 자체는 반포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잠실을 당연히 반포로 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잠실은 여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반포 쪽을 투자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이쪽 잠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5억에 한 40억에서 한 50억 사이 정도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재개발이 추진이 잘 되려면요. 결국에는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어차피 2022년 이후에 모아타운이 발표가 되고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다세대에 한해서 철근 콘크리트 노후도가 30년에서 이제 10년 줄여서 20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노후도가 중요시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의율의 문제인데, 이 동의율에 모아타운에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독이랑 상가주택 가지고 계신 이제 건물 소유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분들 구성이 중요한데,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장을 가보시면 단독주택이 굉장히 거의 한 10% 수준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면요.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느낌 말고 보면 한 20%에서 많게는 2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실이 획기적으로 빠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아타운이 나오고 서울시 조례가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지 않았으면 최소 2035년은 가야 재개발을 시작해볼만하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아타운 때문에 속도는 빨라졌으나 그 이후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까지 가고 관리처분까지 넘어갈지, 그 동의율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잠실 329번지도요. 근데 여기 329번지는 보시면 비율 자체가 굉장히 단독주택이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신 다음에 여기서 잘 된다. 그러면 이쪽에 복합사업이라든지 굉장히 탄력을 받으실 거고요. 여기서 좀 장기간 동의율이 정체가 된다. 그랬을 때 여기도 좀 다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여기는 단독주택 비율이요.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40%까지는 아니지만 상가주택까지 하면 한 40% 정도 될 텐데요. 그럼 여기는 재개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만큼 주변이 한 70억 이상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지금 투자를 하셔도 지금 투자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를 관망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투룸이 한 9억 정도 하는데요. 9억 이하입니다. 이게 뭐 관망을 한다 그래서 뭐 8억, 7억 되거나 뭐 그런 동네는 아니고요.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슬금슬금 계속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안 하시면 앞으로는 계속 더 오른 가격에 투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잠실도 굉장히 빠른 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요. 저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저는 반포 1동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이 재개발 투자를 선택한 거라면 주변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포 일동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더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신 사연처럼 좀 살펴보면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내가 거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의 좀 조언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재개발 투자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훈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공한 케이스와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극렬하게 딱 극단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수한 이런 사례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어떤 분들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원인이 보면 확신입니다. 확신. 재개발이 반드시 된다는 믿음 또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중간에 좀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열매를 따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누가 조금만 불안한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 잘못 투자했어 이러면 바로 1, 2년 안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하는데요. 이 확신에만 차 있고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만 안다면 정말 재개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주제를 확신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세미나 들으시면서 재개발 투자 확신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라는 좀 긴 영양분을 심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 동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객관적인 내용으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과 돈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지난주에는 좀 서울에서 큰 청약 시장들이 열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을 봐도 뭐 몇 천 대 1까지 이제 찍으면서 와, 청약 시장 정말 열기가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경쟁률을 뚫고 내가 당첨되기도 정말 힘든데 청약을 계속 할까 아니면 소액으로 좀 재개발 투자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 사진에 보이는 아파트는요. 신동아 1, 2차 서초. 예, 재건축 이제 입주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이 청약률이 최고율이 나왔습니다. 1099대 1인데요. 자, 그러면 청약은 보통 이제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리고 재개발 투자는 제가 선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점을 하고 기다리는 거고 그냥 기다리는 거. 이게 자산 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아크로드 서초, 그래서 신동아 1, 2차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에는 1025대 1이었다면 이제 이 아파트는 109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별공급에서는 59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무려 5만 2천 명이 몰리면서 네, 1897대 1이 됐는데 이게 총 1161세대를 분양을 하는 이게 입주가 되는데 일반 분양이 56세대밖에 안 된다. 이거 정말 처절한 현실인데 여기서 또 1000대 1 이상을 뚫어야 된다. 정말 힘든
현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드 서초는 요 밑에 서초 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이제 1,000세대 이상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기본적으로 뭐 34평 같은 경우는 45억에서 뭐 그 이상 하겠죠.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반 공급이 24평밖에 없었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24평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할 것이다. 주변에 이제 35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18억입니다. 18억에 1000대 1, 1897대 1을 뚫고 대기만 한다면 17억의 차액이 있으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면서 청약 기록이 굉장히 또 올라갔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가점제가 또 요즘에는 많이 이제 되는데 요게 문제가 4인 가족이 만점 받았을 때 이 7자를 못 본다는 겁니다. 예, 69점이죠. 그래서 이 무주택 기간 15년이랑 부양 가족 수랑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요거랑만 두 개를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무조건 15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이 무주택 기간은 집을 사면 안 되죠. 근데 공시가격 5억 이하까지 비아파트는 이제 사도 청약 이제 무주택으로 이제 쳐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양가족 수가 어떻게 보면 집도 없고 부양가족 많아야 점점 가난해질수록 이게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되기만 한다면 17억에서 20억의 시세 차이를 얻겠지만 잘못하면 정말 벼락거지가 될 수가 있다. 이거 하나 믿다가. 그래서 4인 가구는 69점이고 이제 만점도 요즘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러려면 부양가족이 7명이 돼야 된다. 네, 이게 무시무시한.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세다. 경쟁률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로엘 얼마 전이었죠? 이게 만점이 나왔습니다. 60제곱 24평 이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이 정도는 받아야 좀 만족감이 있죠. 그래서 최저 당첨이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란 게 4인은 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됐죠. 7자부터 시작했고요. OTL 포레 같은 경우도 서울숲 바로 앞에 있죠. 76점이고 여기도 다 7자다. 그리고 심지어 좀 약간 서울 외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츠 같은 경우 여기서 최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8자까지 나온다. 이러한 시대에 강남 상구 마용성에서는 청약 가점은 아예 4인은 쉽지 않다. 예, 이거 정말 이 자체도 쉽지 않은데 네, 좀 씁쓸합니다. 강남권이 아니어도 80점 이상의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무용론 확산이 되면서 누적 지금 240만 명이 이탈을 했죠. 그리고 특히 22년에 고금리로 갑자기 치솟으면서 이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아직 회복 못한 21년 기점으로 회복 아직 못한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에 지금 다 매수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또 청약이 이제 많이 필요 없어졌고 또 그 이후에도 끝까지 무주택 장기 가입자조차도 될 수 없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입자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청약 가점은 이거 강남권에서는 사실상 이제 야 내가 아무리 해도 69점인데 야 이거 힘들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한 이때에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더라. 그리고 무주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5년을 견뎌야 되는데 이거 15년 동안 여태까지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 오른 거 보면요. 심지어 빌라도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극단적인 예지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갭으로 거의 한 30억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억 투자였죠, 다. 이러다 보니까 청약 이거 해서 야 이거 15억, 20억 한 번에 차익 볼래다가 자산 형성 기회 비용을 아예 상실해 버렸다. 그리고 이러다가 회복이 불가돼 버리고 계속 무주택자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야 청약 통장은 캠핑 가서 모닥불에 불 띄워놓은 용도로 불쏘시개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씁쓸한 농담도 지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청약 통장과 재개발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이 무주택 15년 이상을 이제 무조건 요거를 이제 자산 형성이 힘들다는 거죠. 반면에 재개발 투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상승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순 기다림밖에 없죠. 단순 기다림. 근데 여기는 먼저 주택을 하나 선점을 하고 그 기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초반부터 잘 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반 가서 빚을 본다면 이게 한 채가 아니고 한 두세 채로 뭐 세 채까지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가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지만 벌써부터 7자다, 이제 8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이 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쟁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투자는요, 앞으로 점점 쉬워지죠. 서울시가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강남권에서도 재개발을 논할 정도로 뭐 흔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게 됐다 그래도 일반 분양분을 받죠. 일반 층의 일반 옵션인데, 그에 반해 우리가 선점을 하고 조합원이 된다면 당첨 그냥 기도를 할 거는요, 로얄층의 더 로얄층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로얄층에 또 풀옵션까지 제공을 한다. 나중에 자산 차이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이 시간을 통해서 큰 수익률을 얻고, 이 건물을 절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새 건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생애 주기를 보면요, 인간의 생애 주기와는 완전히 다른데,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 단계를 걸쳐서 누구든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도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에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성장이 되고 인간처럼 노후화되고 끝내 낙후가 되더라도요, 이 토지는 살아남아서요, 건물은 다 없어지지만 이렇게 다시 새살 돋듯이 더 좋게 개발이 되죠. 그러면서 이 원리를 이용하시면요, 토지에 투자하셔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지만 토지는 계속 살아서 새로운 건축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죠? 신축 아파트를 돈 주고 사시면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토지는 계속 살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잘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요, 2006년에 2억 5천에 사셔서 2026년에 지금 한남이고요, 한 35억에 지금 계속 잘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죠. 21년에 6억이었죠. 요것도 벌써 5년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도 재개발 확신은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의 장점이요, 시간에 투자함으로써 이게 청약 당첨처럼 뭐 1000대 1 이게 아니고요, 거의 100%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어느 구역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재개발이 돼 있는 도시 생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3억 투자, 그리고 반포 같은 최상위권, 여기 아파트가요 70억 이런 동네죠. 이것도 비교적 저렴한 4억이면 또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다. 굉장한 사실이죠. 이거를 거의 요즘에 거의 모르신다는 겁니다. 자, 강남 4구, 마용 성광 등 최상급지에만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은 낙후되고 새로운 지역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습득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더 체질 개선이 되면서 점점 고수를 향해 달려가면서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소녀처럼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간절하게 확신이 있으면요, 재개발 투자는요 반드시 아주 잘 작동하고요, 큰 수익 얻고요, 인생에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거의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절대 안 된다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요, 요때 들어왔죠. 옛날에 여기 재건축 하다가 다
흐트러지고 잘 안 됐었습니다. 그때 2억 8천에 들어오셔서 지금 7억 5천까지 이때 단돈 5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었죠. 그때 제가 주위에 야 이거 사라 아무도 안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확신과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명일동 이제 연번동에서 진구하면서요. 여기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우성, 신동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다 49층으로 발표 났어요. 여기도 이제 올해 말에 8월이나 10월쯤에요. 이제 후보지 선정되는데요. 네, 재건축 완료 시 얘도 30억, 얘도 30억. 예, 똑같습니다. 예, 토지는 같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하시면요. 이런 외곽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이런 지역에서만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다라고 봤을 때 재개발 투자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심지어 강남권, 이제 강남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SH 모아타운 잠실이라든지 이 삼성의 이제 강남 시대입니다. 강남이 노후가 됐고요. 잠실, 역삼, 논현, 양재 등 뭐 반포도 있죠. 그 반포, 예, 이런데 주변 아파트 50억에서 70억짜리 이런 데에도 투자하실 수 있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철을 반포 1동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9억 밑으로 여러분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비싸고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니까 9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관망을 하신다 그래서 이 지역이 더블 역세권 2개나 있는 지역이고요. IC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특별한 뭐 이상한 현상 아닌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관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좀 땡기시면요.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신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통해서 재개발 또 성공하면서 청약에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약 통장 하나만 가지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미리 좀 자산을 선점해 놓고 그걸로 조합원 분양권을 좀 기다리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전문가와 함께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차근차근 또 따져서 좋은 지역으로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저희 드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도 드릴 거고요. 또 수요일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수장님과 함께 그렇다면 이런 재개발 투자를 해보기 위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해 봐야 하는지 그 이야기까지 바로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주제는요. 청약, 수비적으로 가느냐, 이제 재개발 투자, 선점이라고 할게요. 선점. 공격으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요. 그래서 이 선점을 하는데 그럼 어느 쪽이 좋겠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는 이제 결국에 이제 3축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강남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강남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것보다 더 세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기를 강남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송파, 강동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 주변에 바로 연접돼 있고 광진구까지 넣은 이유가 광진구가 사실 자양 빼고 너무 쌉니다. 예, 무주공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핵심축, 네, 동남권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그 2040 생활권 계획으로 보면요, 서울시 동남권이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강동까지 이렇게 4개 군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포에서부터 압구정까지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지금 한강 벨트가 폭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전략지구라든지 아니면 한남뉴타운이죠. 그리고 이 주변으로 흑석이라든지 이런 데 가격이 전이가 되고 또 이 자양과 광장까지 불이 붙었고요. 잠실까지 이렇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이 안쪽은 지금 굉장히 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남권에서 이 광진구까지 당연히 성동구도 좋지만 성동구는 좀 고액 투자고
광진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 확장축에 대해서도 한강벨트 테헤란로 양지대로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게 이제 동남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뭐 거의 어벤져스죠. 이게 반포에서부터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까지 대한민국에서 뭐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강벨트 라인을 요 1번이라고 보면요. 2번이라고 보면 이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테헤란로가 강동까지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재대로입니다. 그래서 양재대로는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는데 요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서초와 강남에서는 요 세 축이 균일하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강동이든 강남이든 서초든. 근데 송파와 강동으로 오면서 요 잠실이 왜 많이 비싸졌냐면 이 두 번째 축과 첫 번째 축이 붙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형적으로 네, 이 테헤란로가 바로 있고요. 요 잠실 한강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싸졌죠. 그리고 양재대로는 비교적 강남과 서초에서는 약간 외져 있죠. 그러나 여기서 탄천을 건너면서 송파와 강동은 한 가운데를 테헤란로처럼 관통하고 있다. 이런 입지적 여기서 이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세 축, 이 세 개 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때 부동산 투자하시기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남 서초랑 송파 그리고 강동, 광진까지 재개발, 재건축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랑 서초는요, 가격 기준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압구정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건축 삽도 안 떴는데 70억입니다. 34평 기준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평당 3억이 돌파할 100억 넘을 유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옆으로 반포라든지 아니면 성수전략지구, 한남, 잠실 이쪽으로 다 퍼져가면서 가격을 계속 전이시킨다라고 봤을 때 강남 서초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억에서 70억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가장 재건축 큼지막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압구정과 반포죠. 반포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이제 강남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오늘 가서 바로 사야 될 정도로 급하지는 않지만 점점 유심히 보면서 결국에는 재개발도 강남권으로 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꾸 이제 좀 말랑말랑하게 좀 풀어 놓으셔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딱 봐도요, 이거 거의 게임 끝난 것 같죠? 65층이에요. 65층이고, 여기 이제 조망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필로티 자체가 14m. 예, 필로티 14m죠. 그리고 한 층당 층고를요, 2.9m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무시무시한 게, 한 2,500세대 정도 되는데, 전 세대가 다 한강 조망이 된다. 이거는 꽝이 없다. 이거 잘못 압구정 아파트 지금 30억씩, 70억씩 가는데 잘못 사면 꽝 나와가지고 이거 CCTV만 보이면 안쓰러운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그냥 아예 전세대 한강 조망이고요. 또 이제 로봇 회사까지 인수했죠. 그래서 로봇 친화단지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9단지 재건축 안 한 9단지는 지금 1월 달에 요게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가격의 폭파에 폭심지가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나게 여기가 영향권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가격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요 반포를 넘어와서는요, 반포 1단지가 여기는 가격이 압구정처럼 뭐 진짜 뭐 살벌하지는 않지만 여기도 조용하게 향후 70억에서 80억 사이는 유지할 예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는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1, 2, 4주구가 5,000세대고요. 3주구까지 하면 2,000세대가 더해지기 때문에 7,000세대다. 그래서 여기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요 폭이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강조망 되는 세대수가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의 편차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70억은 가뿐히 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 또 재개발도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잠실 329번지 요 일대에 84번지 삼성동도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됐죠. 그래서 여기도 당장에 뭐 여기가 뭐 동의서가 뭐 70%, 뭐 80% 나와서 추진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잠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 자체는 이제 강남에서 재개발을 논할 수 없었는데 이제 충분히 논할 수 있다라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의 재개발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얘가 67억이죠. 청담 레일이죠. 그리고 이제 아크로가 있죠. 삼성. 이것도 한 55억 정도 하고요. 얘는 대형 평수 아이파크이기 때문에 한 뭐 70억에서 80억 하죠. 우선은 주변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을 했으면요. 하면요. 여기가 이제 3룸이 보통 25억에서 30억씩 합니다. 지금. 투자 들어가려면. 투룸 제일 싼 게 지금 14억 이상이죠. 이렇게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강남 재개발이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재 모아타운 이제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1구역만 선정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요런 게 이제 또 동의율 실제로 받아보니까 12명이 반대를 하는데 대지를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제척이 되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면 5년 뒤, 10년 뒤에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5년, 10년 전에는요. 강남에 재개발한다면 웃긴 소리였죠. 그러나 시대는 점점 바뀌고 있고요. 몇 년, 3, 4년 더 지나면 강남에 당연히 강남부터 보게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일동이죠. 반포일동은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재개발 추천 지역인데 여기 초기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모아타운이 선정이 돼서 이제 반대로 이제 해제가 됐었고요. 신통기획은 구청까지 올렸으나 반려가 되고 소송까지 했었죠. 그래도 반대가 아직 심합니다. 여기가 단독주택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도시의 생애주기 보여드렸죠. 이게 30%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은 인간 죽듯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투자하시면요. 나중에 20억에서 30억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게 이해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해서 여기 투자해서 다 이해가 간다. 그러면 지금 9억이겠어요? 15억, 18억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들만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은 크다. 그리고 이제 송파 잠실이죠. 강남 대체제 제1확장지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초 강남이 뜨면요. 동쪽으로 이제 잠실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1확장지역이다. 그리고 테헤란로랑 같이 이렇게 붙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력이 강하다. 그래서 35억에서 한 50억 사이로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장 대장 재건축은요. 잠실 5단지와 그리고 뭐 아시아 선수촌도 끝내주죠. 34평, 32평 요거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아예 뭐 물건 자체가 없죠. 그리고 재개발은 아주 유망한 9호선 저층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방이동까지도 하겠죠. 제가 삼전동에 6살 때부터 살았거든요. 그때는 도로와 전봇대와 그 단독주택도 주택이 없었습니다. 빈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시의 생애주기처럼 재개발할 시점이 또 다가왔다라고 봤을 때 여기도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5단지 재건축인데요. 네, 65층 랜드마크로 들어서고요. 6,300세대급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나중에 향후 50억까지는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속도에 목숨을 거시는데 여기 만약에 박원순 시장 때 35층으로 한다 그랬을 때 그냥 받아들이고 했으면요. 지금 40억도 안 넘었을 겁니다. 근데 차라리 안 하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35층 룰이 깨지면서 절대 안 깨질 것 같던 룰이 깨지면서 65층으로 들어서서 완전 환골 탈퇴를 하고요. 여기 리센치가 이제 꼬마로 보이죠. 네, 재개발 투자랑 재건축은 빠르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코엑스 이제 2가 되죠. 여기 이제 잠실 마이스죠, 마이스. 그래서 여기 운동장들이 다 없어지고 호텔이랑 컨벤션 센터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파급력이 상당하다. 네, 요렇게 여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바로 옆에 이제 저층지구 지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제 선정지가 됐고 3위 9번 지구. 네, 여기 잠실 4차 이제 재건축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1, 2, 3차 하고 있고 아시아선촌 하고 있죠. 그 위에 이제 아파트가 다 잠실 아파트들이 다 있고 복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근데 속상할 수가 있는 게 단기간에 된다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셨다가는 다들 힘들어해서 확신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무슨 확신을 가지냐? 되긴 된다라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과 민간복합 추진이고요. 잠실 한강 배후 주거지로서 굉장히 여기 누가 봐도 재개발 안 되고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라인은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권 재개발이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동은요, 신도시, 고덕 택지개발지구 고덕이죠. 그래서 여기 한현우신, 제일 유명한 한현우신 재건축이 있고, 고덕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층주거지 명일과 고덕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신통기획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여기도 바로 후보지가 될 예정이다. 여기도 다 한현우신이 바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기 30억 아파트 클러스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곳에 다 투자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 대체지로 더 상급지입니다. 이쪽에 투자하시면 여기와 1, 2년 차이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년 차이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응용해서 투자하시면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광진입니다. 광진은 엄밀히 따지면 동남권은 아닙니다. 동남권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3구에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직 안 오른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동남권 연접이 돼 있고 개발 초기 시세다라고 봤을 때 광장동 재건축 극동 1, 2차랑 워커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저층은 자양 이미 엄청 많이 올랐죠. 구이, 능동, 중곡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진과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요. 향후 자양동은 이쪽은요. 다 4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광장동도 한 40억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광장은 이제 한 35억 정도 보고요. 능동도 한 30억짜리 이제 조망이 뛰어나기 때문에 30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곡은 그거보다 약간 한 단계 낮은 25억 정도 본다라고 봤을 때 지금 투룸의 시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체계화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정확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남권 재개발 투자 핵심 정리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앞으로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강남권이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 강동과 고덕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광진구가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능동을 또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30억짜리 입주권이고요.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 2억 한 중반 정도 투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방송 좀 빨리 달렸는데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자세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동남권 지금 아파트 값은 정말 비싸지만 아직까지 소액으로 좀 묻어놓을 수 있는 지역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세미나에 가시면 이 정보들 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또 2부에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더 알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